자, 이번 시간 농지법 검토 드릴 텐데, 농지 소유 이용 보전 관련해서 1년에 2문제 구성되고요. 조금 이제 공부하시게 되면은 복불복입니다. 이게 최소한 한 문제는 맞출 수가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농지 소유 관련해서 논의할 쟁점, 경자 유전의 원칙이라는 개념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경자 유전의 원칙에서 농지가 뭐냐부터 이제 시험 문제 구성이 되게 되는데, 이거 다 농지입니다. 그래서 다 농지에 해당이 된다. 아닌 거 두 개 외우셔야 돼요. 초지하고요. 그 다음에 적용 목적 두 가지는 다 농지가 아니다. 그래서 농지의 종류는 워낙 많아요. 워낙 많아서 무조건 다 농지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외우셔야 된다고. 그 많은 내용을 하나하나 외우는 게 아니라 무조건 농지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점점점은 농지에 해당한다. 그럼 무조건 오른편이야. 뭐만 제외하고 초지하고 적용 목적이라고 하는, 이렇게 문제 푸셔야 돼. 절대 여러분들 그 농지의 정의를 다 외워서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농지에 해당이 된다. 아닌 거 두 개만 외우는 거야. 그래서 농지에 해당한다 앞에 뭐만 없으면 돼. 초지라든가 적용 목적이라고 하는 거. 초지나 적용 들어가면 다 얘는 농지가 아니다. 의미고 자식 없어요. 그냥 기계적으로 접근하셔야 돼. 그래서 이게 사연들을 겁나 길게 뽑아주거든요. 이게 왜 농지 점점점 쭉 깔아가지고 농지다 아니다 이런 내용들 전혀 외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할 테고, 두 번째 농업인, 농업법인이라는 개념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농업인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일단은 사연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는 데까지 해보고요. 이거 이제 비우고 가셔야 되는데, 첫 번째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등을 하게 된다. 그래 부지 면적 기준 1000 이상이 되면 농업인으로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근데 고정식 온실이라고 하는 거 330제곱미터 이상이 되게 되면 역시 농업인에 해당한다. 그래서 부지 면적 요건을 충족을 하게 되면 노동 일수라든가 이런 것들 필요 없습니다. 닭 몇 마리 키우고 이런 것들 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노동 일수, 농업은 90일, 축산업은 120일 이상 종사하게 되면 농업인에 해당되게 된다. 세 번째 이슈가 되는 게, 지금 연간 판매이라는 게 20회 때 구성이 됐었죠. 120만 원 이상인 자. 그래서 이 중에서 시험 문제 답을 뽑았던 건 뭐라고요? 연간 판매 120만 원 이상인 자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나온 것이 대가축 2두, 중가축 12두, 소가축 100두, 가금 1천수 이상을 사육하는 자. 그래서 대가축은 소 같은 걸 얘기할 테고, 중가축은 돼지 같은 거, 소가축은 토끼 이런 게 되려나요? 하여튼 그러다 치고, 그 다음에 가금, 닭, 오리죠. 1000수 이상. 이런 것들을 못 외운다니까 밑줄을 그어봤자 안 된다고 분수를 아래 절대 할 수 있는 것만 하시는 거예요. 다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지금 법에 나와 있으니까 설명을 드리긴 하지만은 이걸 외우라는 얘기가 아니라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는 자. 출자는 기술을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를 외운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안 외워진다니까. 그렇게 했는데 모르나? 자기 돌아서면 다 자꾸 잊어버리는 걸 모르나? 그 최선을 다하면 되나? 안 돼! 내가 해봤다니까요. 전에 그 오해하신 분이 있었잖아요. 이명박 대통령은 자기가 해보니까 다 된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내가 이거 공부 다 해봤는데 안 된다고. 들으면 알 것 같지. 앞에서 씹으면 앞에서 떠드는데 그걸 못 알아먹을 일이 없지. 한국말인데. 물론 한국말도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긴 한데 어찌됐든 거의 알아먹어. 그래서 그게 마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포인트 아예 끊어가십시다. 연간 판매가 얼마? 120만 원 이상인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마지막으로 나왔던 게 꿀벌 10군. 출제자의 의도를 설명드릴게요. 이게 이제 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이만큼이야. 부지 면적부터 시작해서 요렇게. 그래서 20회 때 문제 구성할 때는 뭐를 가지고, 그 중에 좀 어려운 게 뭐겠어요? 연간 판매 120만 원 이상인 자. 요걸 갖고 한번 답을 뽑았어요. 그리고 몇 년 쉬었다가 다시 출제할 때는 이 농업인의 정의 중에 제일 뒤에 숨어 있는 게 뭐냐면 꿀벌 10군이라고 하는 거. 꿀벌 10군. 그래서 출제위원들이 문제 내는 테크닉을 보면 아주 약을 바짝바짝 올려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공부할 때는 부지 면적 1000 이상, 그 다음에 고정식 온실 330 이상, 그 다음에
노동일수 90일, 120일. 이건 이제 외우기 편하게 제가 분석을 해놓은 거고, 이게 쭉 깔려있는데, 이 놓칠만한 게 뭐야? 연간 판매 120만원 이상입니다. 요걸 갖고 싹 내는 거야. 사람 약을 바짝바짝 올려. 그리고 나서 뒤지게 외워왔더니만, 주로 어디서 사람들이 무너지냐면, 대가축, 이두, 중가축, 열두, 소가축, 백두. 여기서 잠깐만, 질문. 소가축은 뭔가? 이렇게 옆으로 세기 시작해. 공부하는 와중에, 갑자기 소가축이 뭔지가 궁금해진다고 나보고 물어보면 안 되지. 나는 시골에 살았을 때 안 했기 때문에 소가축이 뭔지 몰라. 아무런 의미 없는데 초점을 흔들리는데 약 올렸던 문제가 꿀벌 10군 이상. 그래서 이 문제 보면서 막 욕 나와요. 개새끼들이 그냥 사람들이 중가축 이거 뒤지게 외우고 있는데 갑자기 허를 찌르고 제일 뒤에 숨어있는 명제 꿀벌 10군을 갖고 확 던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나왔던 게 아니야 하지 말래니까 2개만 쇼 붙이는 거야. 2개만 쇼 붙이는 거야. 농업인은 나한테 개 짜증나서 안 외워버렸다. 그래서 연간 판매 120만원 이상인 자 얘기하고요. 꿀벌 10군이라고 하는 거. 이게 뭐가 시험에 나올까를 상상을 하시면 안 돼요. 상상을 하시면 안 되고 바로 과거에 나왔던 트릭 썼던 것들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돼요. 왜? 이거 해봤자 10년에 한 번 정도 출제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너무 많이 하시게 되면 나중에 뒤에 정작 중요한 것들을 다 놓치게 돼요. 그래서 자 다시 갑시다. 연간 판매 120만원 이상인 자고요. 꿀벌 10군. 요것만이라도 정확하게 기억을 해두자. 해서 그 정도까지. 자, 이렇게 가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농업법인. 이제 내일 때 농업법인 나올 때 있어요. 3분의 1 외우시면 돼. 시골은 다 농촌은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3년, 3분의 1, 3개월 다 3시리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농업인만 좀 아니고 나머지가 거의 다 3시리즈고 나중에 3시리즈 아닌 것만 기억해야 돼. 농업회사법인 나와 있죠. 업무 집행권을 가진 자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으로 구성된 농업회사법인. 이게 바로 농업법인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농업회사법인은 종묘사라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종묘사. 봄철 이런 거 되게 되면은 봄철 같은 것이 되게 되면은 그런 경우가 존재합니다. 봄철 같은 게 되게 되면은 자, 그 뭐 상추씨 사러 가고 이런데 그런 가게에서 파는 종묘사 이게 농업회사법인인데 혹시 그것이 업무 집행권을 가진 자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으로 구성돼 있게 되면 그걸 뭐라 부른다? 농업법인. 농업법인이 되면 뭐냐? 바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라는 해석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지금 출제되는 비중을 보면요. 농업인에서 2번 나왔었고요. 농업법인에서 1번 쟁점. 그리고 이때 출제 포인트로 3분의 1 이상이라는 것이 논의의 포인트가 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요렇게 농업법인 얘기 설명드렸어요. 자, 그러면 얘기 길었는데 자, 2가지 갑시다. 연간 판매 120만원 이상인 자, 꿀벌 10군 이상, 그리고 나서 농업법인에는 3분의 1 이상이라는 거. 농업법인은 얼마? 3분의 1 이상이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농지와 농업인 등에 관한 쟁. 농지가 제일 중요해. 무조건 다 어떻다? 농지에 해당한다. 이게 전혀 흔들림이 없어야 돼. 농지에 무조건 다 어떻다? 해당이 된다.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해서 이렇게 보셨고,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릴 주제가요. 자, 지금 이제 농지 소유 상한이라고 해서 요즘에 잘 내지 않는데요. 이 농지 소유 상한, 자, 주말 체험 영농 1천 미만 되겠고, 상수 받아서 농사한 지면 1만 제곱미터, 그 다음에 8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이농하는 자 1만 제곱미터까지 어떻게 할 수 있다? 소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요건 상식으로 하나 가십시다. 앞에서 우리가 1천 이상이 되면 뭐가 된다? 농업인에 해당이 되게 된다. 근데 주말 체험 영농은 뭐라고요? 1천 미만. 물론 세대원 전부 소유한 면적을 합산해서 1천 미만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겠고, 19회 때 나왔던 것이 지금 이제 농지를 상속받았습니다. 그래서 상속인이 농사를 안 지을 때 1만 제곱미터까지는 어떻다? 소유할 수 있다. 그 다음에 8년 이상 농업에 종사했던 자로서 이농하는 사람 얼마까지? 1만 제곱미터까지 어떻다? 소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뭐 깊이 갈 것도 없고 그냥 얘는 던져주는 거야. 그래서 이보다 더 깊이 들어가시면 안 돼. 그래서 원래 이제 1만 넘게 소유한다라고 할지라도 위탁 경영 등을 하게 되면 그 넘는 부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 의미 없어요. 그냥 농지법은 대충 가시는 거야. 여기서 다 해봤자 2문제. 그리고
한 문장을 확실하게 맞출 수 있는 주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규모 제한 없는 것도 나와 있죠. 국가지자체, 농어촌, 공사라고 하는 거. 이 국가나 지자체, 여러분 교재 215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경제와 유지하는 원칙의 특례로서 규모 제한 없는 게 국가, 지자체, 농어촌, 공사. 주의하실 게 옛날에 한번 나왔었는데 한국 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 이런 애들은 농지 소유할 수 없습니다. 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는 건물 짓고 도로 만드는 애들이지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아이는 아니다. 그래서 공법에서 다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라는 게 공적인 주체로 해석을 하게 되는데 바로 농지법에서는 농지법이랑 관련이 없기 때문에 공적인 주체가 아니다. 그래서 가끔 문제 구성할 때 약 올리려고 토지주택공사 이렇게 장난친 적이 있습니다. 큰 이슈 되지 않아요. 그러다 치고 그 다음에 이제 농취증이라는 주제가 나오게 됩니다. 농취증이라고 해서 자 농취증 필요한 경우 주어 신경 끝이에요. 주어 신경이라고 하는 거 농취증 발급받아야 어떻다 농취증을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해서 자 농취증 관련한 쟁점 몇 개만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민법, 총칙 파트에서 공부할 때 법률 행위, 효력 발생 요건 등을 논함에 있어서 대리 행위에 있어서는 대리권이 존재해야 좋다. 지금 대리 행위가 유효한 것이 되게 된다. 법률 행위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에선 등기해야지 어떻다 효력이 발생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의 성취, 기한부 법률행위에서 기한의 도래 이런 것들이 효력 발생 요건이 되는데 농지 매매에 있어서 농취증이라는 것은 어떻다 농지 매매 계약의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 민법 총칙할 때 논의했던 주제가 되게 됩니다. 해서 그 메모 안 하셔도 되는데 요거는 이제 어디에 있냐면 이게 교재가 이제 한 교재에 다 담아놔서 대박이야. 예를 들어서 지금 설명드린 내용이 자 바로 공인중개사법에서도 이슈가 되고요. 민법에서도 이슈가 됩니다. 제가 확인만 해드릴게요. 자 민법 총칙 제일 앞에 있겠지. 한 55페이지 내외 되면은 민법 총칙이 나오게 될 텐데 자 7페이지 가서 자 효력 발생 요건 등 관련해서 이슈가 되게 되는 게 이게 빠져있나 효력 발생 요건 관련해서 지금 보겠습니다. 이게 빠져있나 이건 별 상관이 없어서 효력 발생 요건 자 보게 되면은 여기는 빠져있나 보다 해서 자 그렇다 치고 그러면 이제 공인중개사법 파트에 가면 이 주제를 아마 정리를 해놨을 거예요. 여러분 교재로는 몇 페이지 가서 보게 되면 151페이지 가서 150페이지 제일 상단부에 가면 지금 설명드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50페이지 공인중개사법에서 농지법 일부가 출제가 되게 되는데 농취증, 자,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에게 농지 취득의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증서, 시군면장이 발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농취증이라고 하는 것은 자 효력 발생 요건 자체는 아니다라고 해서 자 매수인이 농취증이 없는 상태에서 농지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할지라도 두 사람의 의사의 합치가 있으면 어떻다 매매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이 얘기를 지금 하나 했던 것이고요. 거기 이제 거의 또 똑같은 내용이 나와 있지. 농취증 필요성 여부에서 주어 신경 나와 있죠. 주어 신경 똑같은 주제고요. 거기서 이제 경매 얘기만 하나 주제를 삼게 되면 경매는 입찰할 때 농취증을 제출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1등 돼가지고 매각대금을 완납할 때 그때까지만 어떻다 농취증을 제출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게 농취증 관련한 주제, 경매라는 주제가 하나 이슈가 되게 될 것이고요. 다시 돌아와서요. 지금 여러분 교재 216페이지 농취증 필요 여부라고 해서 필요한 거 주어 신경 외우시라고 뒤에 농취증을 발급받아야 된다. 그럼 뭐라고요? 주어 신경, 주말 체험용 농목적, 농지 전용 허가, 농지 전용 신고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경매에 따른 토지 취득이라는 거. 이것도 다 주어 신경이라고 하는 거. 농취증을 발급받아야지만이 어떻다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그럼 나머지는 다 어떻다 농취증 요하지 아니한다. 요하지 않는 게 너무 많아요. 이런 걸 생각하면 안 돼. 무조건 뒤를 보셔야 돼. 농취증이 필요하다, 불필요하다. 이걸 먼저 찾아봐야 된다고. 앞에서 듣도 보도 못한 얘기가 쫙 깔려있는데 읽고 있으면 놓쳐버려요. 그래서 주어 신경만 어떻다 농취증이 필요하다. 굳이 해석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농지 전용 협의 이런 것은 어떻다 농취증이 필요가 없다. 이유가 없어. 그냥 주어 신경만 어떻다 농취증이 필요하다. 메모하지 마요. 절대 하지 마. 지금 농취증이 필요 없는 게 한두 개가 아니라고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니까 비슷한 용어처럼 보이는 게 주어 신경이라는 거 어떻다 농취증을 발급
발급받아야 된다. 끝났어요. 그래서 시험 지문에 농지증이 필요하다 또는 불필요하다 이런 식의 명제가 있게 되면 주어 신경만 어떻다? 농지증 있어야지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것이고 나머지는 우리 시험용으로 접근할 때는 모두 어떻다? 농지증을 요하지 않는다. 원칙은 다 필요합니다. 원칙은 다 필요한데 시험용으로 접근할 때는 어떻다? 주어 신경만 어떻다? 농지증 이라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외우시라니까요. 외우시라니까요. 보면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외워야 된다. 외워야지 시험장에서 풀 수 있지. 그저 이해해서는 아무런 쓸모가 없어 해서 주어 신경 어떻다? 농지증을 발급받아야지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자, 여기까지 내용 한번 정리하고 다시 갑시다. 농지 다 농지에 해당한다. 다만 초조해서 초지하고 수경 목적일 때는 어떻다? 농지가 아니다. 농업인 누굽니까? 연간 판매 120만 원 이상이자 꿀벌 10군 이상이라고 하는 거. 이건 농업인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걸 머릿속에 외워야 된다고요. 나머지 읽어보지 마요. 부지 면적 1000제곱미터, 고정시군실 330, 중가축, 대가축, 이도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해봤자 머릿속에 하나도 남는 게 없으니까 2개라도 똑바로 외우셔야 돼. 그 다음에 농업법인이라고 하는 거. 업무 집행권을 가진 자 3분의 1 이상인 농업인인 농업법인. 이게 바로 농업회사법인, 이게 농업법인에 해당이 된다. 그 정도 보셨고요. 그 다음에 자 농지 소유 상한이라고 해서 이슈가 됐던 게 주말 체험용농 세대원 전부 면적 합산해서 1천 미만. 그 다음에 상속과 8년 이상 이농자 각 얼마 1만까지. 아주 쉬운 걸 쉽게 가면 된다고. 이걸 뒤지게 할 이유가 전혀 없어.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문제를 풀어갈 때 뒤부터 치고 가는 훈련하세요. 그 습관을 바꾸지 않게 되면 백날 공부해봤자 아무 쓸모 없습니다. 법조문을 모두 소화하기 전까지 100% 암기하기 전까지는 문제를 풀 수가 없다고. 지금부터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실력을 쌓는 게 아니야. 문제 풀 때 자꾸 뒤부터 훈련은 요거 습관 들이셔야 돼. 그래서 무조건 외운 다음에 뒤에서부터 치고 들어간다. 이게 포인트 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주어 신경 농지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주어 신경 어떻다? 농지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나머지는 다 모르면 어떻다? 농지증을 요하지 않는 생각을 하지 마시라고. 이게 내가 보기엔 농지 웃기고 있네지 뭘 안다고. 그냥 주어 신경 공식처럼 가셔야 돼. 이것도 다 안 나와. 자, 이게 맥시멈. 그 다음에 이제 농지 이용 등에 관한 주제 위탁 경영이라고 하는 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 경영 보게 되면 여러분 교재에 이제 제가 묶어서 볼 때 이렇게 했었지 아프거나 어디 가거나 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자 작년 문제 좀 어렵게 나왔던 것이 있었어. 자 바로 직접 노동력 부족을 원인으로 해서 직접 농사를 짓게, 자 일부를 위탁 경영할 수 있는 경우에서 일단은 쉬운 것부터 가십시다. 질병 등이라고 나와 있죠. 질병 포인트 뭐야? 부상으로 3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거. 부상으로 2월 안 돼? 3개월. 농지법은 다 3시리즈라고 누차 말씀을 드려서 3이 아닌 거 몇 개만 외우시고 모르면 무조건 다 뭐야? 3 이렇게 가시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디 가거나 이제 아프거나 해서 사람이 아프면 병원을 갈 테고 법인이 아프면 청산을 합니다. 문 닫을 때 이걸 청산 중인 경우 여기다 제가 묶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디 가거나 해서 취약 나와 있죠? 학교 갑니다. 그 다음에 징집, 소집, 군대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도소도 가야 되고, 그 다음에 3월 이상 국외 여행 중인 경우에서 국외 여행에서 포인트 뭐라고요? 국내 여행은 여행으로 안 쳐. 국내 여행은 마실 갔다 온 거야. 그래서 농사 지어야 돼. 근데 외국까지 여행을 3개월 이상 가게 되면 어떻다? 이때는 바로 자 위탁 경영 맡기고 갈 수가 있다. 그리고 여러분 교재에 살을 붙여놓은 게 그런 거 나와 있죠. 주요 농작업의 3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 또는 세대원의 노동력에 의하는 경우 일부 위탁 경영할 수 있다. 1년 중 30일 이상 직접 종사하는 경우 나와 있죠. 포인트 다 뭐라고? 3분의 1, 30일 나와 있죠. 3분의 1, 30일 나와 있죠. 작년 문제 이 미친놈들이 이걸 뭐 어떻게 했냐면 1년 중 이 4주 이상을 이렇게 해서 틀리게 뽑았다고. 아주 양아치도 이런 양아치가 없어. 자 30일 이렇게 되면 그러면 29일 하면 사람들이 눈치를 채잖아. 그러니까 28일 하면 눈치를 채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4주 이상 해서 틀리게 뽑았다고. 그래서 모든 농지법은 무조건 3시리즈다. 이게 흔들림이 없어야 돼. 농지법은 기본 숫자가 다 뭐라고요? 3시리즈다. 이게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고 환장하는 거야. 해서
다시 지금 보니까 아프거나 어디 가거나 그다음에 이제 작년에 나왔던 주제가 노동력 부족. 여러분 교재에 노동력 부족이라고 제가 타이틀을 붙여놨는데 3분의 1 이상을 자기 또는 세대원 노동력으로 농사에 종사를 하거나 또는 1년 중 30일 이상을 직접 종사하는 경우. 그래서 이렇게 외우셨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뒤를 봐야 돼. 주요 농작업이 뭔지에 대해서 막 쓴다고 씨 뿌리기 뭐 이런 예시를 막 한다고 겁나 길게 그러면 그거 보다가 멘붕이 와버려. 이게 뭐 농사를 지어봐서야지 이게 주요 농작업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그걸 해봤어도 모르지 법조문 자체를. 그래서 3분의 1 또는 얼마 30일 이상 농작업에 종사하게 되면 어떻다? 이것은 일부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 위탁 경영을 할 수 있다. 그죠? 모든 농지법 시리즈는 뭐라고요? 3시리즈, 3시리즈, 3시리즈. 부상으로 3월 이상의 치료, 국외 여행, 국내 여행 안 친다고 했어요. 자, 문제 구성할 때 이 위탁 경영 문제는 7년 동안 3문제가 4문제가 나온다고 도배를 해버려 그냥. 대놓고 막 내. 대놓고 내. 근데 대놓고 또 다 틀려. 전혀 개의치 않아. 그저 개별적으로 가서 그래요. 그래서 숫자는 다 3시리즈로 끝나게 된다. 다시 3분의 1 이상을 자기 또는 세대원의 노동력에 의해서 농사를 짓게 되면 일부 뭘 할 수 있다? 위탁 경영을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1년 중 30일 이상 농업에 직접 농작업에 주요 농작업에 종사하게 되면 주요 농작업이 뭔지가 엄청 길게 지문에 뜬다고. 근데 우리는 뒤만 보셔야 돼. 30일 3분의 1이라고 하는 거. 지난번에 30일 나왔어요. 그럼 이제 앞으로 나올 게 뭐가 되겠어요? 3분의 1을 가지고 구성을 할 테고 대신 문제가 쉽진 않을 거야. 주요 농작업의 종류가 쭉 나온다고 가지치기 뭐 나오고 씨 뿌리기 뭐 나오고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숫자만 보는 거야. 농지법은 그저 몰빵 뭐로 숫자로 몰빵을 하게 된다.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시험 문제 자체가 두 문제 되는데 법은 어마무시하게 커. 그럼 출제할 때 출제위원들은 이 파트에서는 결국은 숫자 갖고 장난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그죠? 농지법은 3시리즈다. 그거 아닌 거 두세 개 나옵니다. 그것만 따로 외우시면 됩니다. 해서 위탁 경영 관련해서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자 이게 자기 노동력 부족에서 나온 게 아까 1년 중 얼마? 30일 이상 또 자 세대원이 얼마? 3분의 1. 자기 또는 세대원이 3분의 1 이상 농작업에 종사했을 때 위탁 경영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숫자 가지고 끝내야 되는 주제. 그 다음에 이제 임대차 관련한 주제 살펴봐야 되는데 임대차가 그 사이 법이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자 지금 여러분 자료를 보니까 최단 존속기간에서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3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3년으로 약정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죠. 자, 기본 3년은 안 바뀌었어요. 근데 괄호 열고 다년생 식물의 경우 5년이라고 돼 있어. 밑줄을 긋지 마요. 그래서 일단은 다년생은 무조건 모른다. 기준점이 5년이 되고 다년생이 아니면 얼마? 기본 3년으로 보게 된다. 해서 이번에 이제 농지법 개정되면서 다년생 식물의 경우 5년 이게 추가가 됐어요. 근데 3년 세트를 정확히 세팅을 하시게 되면 다년생 식물은 3년 자리에 무조건 뭐가 들어간다? 5년이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야. 해서 자 다시 갑시다. 기존에는 자 다년생이든 단년생이든 간에 무조건 3년 얘기로 하다가 농지법 개정에 따라서 5년짜리가 새롭게 추가가 됐습니다. 근데 외우실 때는 다 일단 3이 기본이고 다년생 식물을 재배한다라고 하면 얼마? 5년이라고 하는 거. 요렇게 뼈대를 잡게 되게 됩니다. 해서 요렇게 개념을 잡아야겠고 임차인 3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자 유염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해서 결국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죠. 상인법은 1년이고요. 주임법은 2년이고요. 농지법은 몇 년? 3년이라고 하는 거. 물론 이런 것들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파트에서 출제 이슈가 되는 것은 자 다년생 식물 이걸 제외하고 무조건 3년 미만으로 자 바로 임대차 기간을 정할 수 있는 경우 나와 있죠. 소리 똑같아. 아프거나 어디 가거나 이렇게 가는 거야. 아프거나 어디 가거나 임대인의 질병이다. 그래서 겁나 몸이 아파가지고요. 자, 그래서 부상으로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자, 기타 농업법인이 청산 중인 경우 등 이런 사유가 있게 되면은 이때 몇 년, 3년 미만으로 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임대인이 아프거나 이렇게 하는 거죠. 또 어디 가거나라고 해서 취약 또는 징집 나와 있죠.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 나와 있죠.
그리고 나서 임대인이 뜻한 바가 있어서 교도소, 구치소 등등등에 들어가게 되는 경우 뭐 이런 거 나와 있잖아요. 뉘앙스로 가는 거야. 아프거나 어디 가거나. 이걸 가지고 거기 아까 위탁 경영 가능 사유하고요. 지금 임대차 3년 미만 가능 사유를 비교 분석해서 외운다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마실 것. 절대 여러분들은 외울 수가 없어요. 아니 이게 가끔 전에 이제 학원 수험생들 외부 학생들 보다 보면 이런 거 연구해가지고 좋다고 이게 두 개 차이가 있다. 이게 제 속으로서 드는 저기 모질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은 그렇게 디테일하게 안 내. 대충 내도 다 틀려. 그래서 어차피 출제위원들이 수험생들을 연맥이려고 내는 게 아니라 법조문에 있는 것만 가지고 계속 내더라도 다 틀린다고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꽈내서 내면 어떻게 내릴까 이런 쓸데없는 생각을 하지 말라고. 어차피 시험장 가면은 이게 공법 문제인지 중개사법 문제인지 민법 문제인지도 몰라. 그냥 문제가 있으니까 풀 뿐이야. 비몽사몽이라고. 그러니까 애초에 시험 현장에 맞춰서 공부하셔야 뉘앙스로 가는 거야. 아프거나 어디 가거나 이렇게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따로 기억할 만한 게 국공농지라는 것이 출제 포인트가 되게 되는 거죠. 국가나 지자체가 임대인이 되는 경우에는 어떻다? 임대차 기간 3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출제 포인트. 그동안 이제 아프거나 어디 가거나 뒤지게 우려 먹다가 지금 이제 국공유 농지를 가지고 마지막 출제 포인트를 삼아 냈던 적이 있습니다. 굳이 해석하면 이렇게 가는 거지. 자, 위탁 경영 가능한 사유. 기본적으로 아프거나 어디 가거나 이렇게 뼈대를 잡아줘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한다고요? 바로 위탁자 임대차 3년 미만 정할 수 있는 경우 아프거나 어디 가거나. 그리고 자꾸 잊어버리는데 국공유 농지의 경우 국가나 지자체가 임대인이 됐을 때는 얼마? 3년 미만으로 임대차 기간을 정할 수 있다. 물론 이게 다전생 식물이면 다 5년 미만 이렇게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다전생 식물 5년 미만 이게 법령 개정 때문에 여러분 교재에 표시를 해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해서 이렇게 보셨고요. 자, 그 다음에 농지 처분 의무라고 하는 거. 자, 소리를 이렇게 갑니다. 농지를 농업 용도로 활용하지 않게 되면 어떻다? 농지를 처분할 의무가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합니다. 자, 포함되는 경우 때려 죽여도 외우시면 안 돼. 때려 죽여도 못 외우고 외워봤자 의미도 없고 외우면 안 돼. 자, 농지를 농업 용도로 활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처분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일단 쉬운 거 볼까요? 질병 취약 나와 있죠? 아프거나 어디 가거나 나와 있죠? 두 번째 징집 소집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따로 기억할 게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 나와 있죠? 해서 결국은 지금 뭐였었지? 위탁 경영 가능한 사유라든가 또는 3년 미만으로 임대차 가능한 사유라든가 또는 처분 의무가 면제되는 사유 똑같다고. 아프거나 어디 가거나. 그중에서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을 제가 밑줄을 그어놓고 포인트를 둬놨어요. 그게 왜냐면 순서 중에 제일 뒤에 있는 게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이라는 개념이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을 가지고 쟁점을 삼아냈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야. 거기 휴경 관련해서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서 휴경하거나 농지계량 영농 좀비로 해서 휴경하는 경우 나와 있죠. 법에는 있지만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건 상식으로 보는 거야. 우리는 자꾸 수험생이다 보니까 이걸 진지하게 쳐다봐. 아, 휴경할 때는 그래서 농사를 못 짓는 경우는 처분하지 않아도 되는 거네. 이걸 외우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너무 단순한 주제이기 때문에 시험에 아예 출제가 안 돼. 그래서 소리가 어떻게 되는 거냐? 위탁 경영 가능한 사유, 그 다음에 임대차 3년 미만으로 가능한 사유, 그 다음에 처분 의무가 배제가 되는 사유. 스토리 전체 묶어서 못 먹으라고요. 아프거나 어디 가거나. 그 디테일한 차이 자체를 갖고는 시험 문제 구성을 안 한다고. 어차피 출제위원이 문제 구성을 할 때 이걸 법조문을 저처럼 분석해서 뭐 그렇게 해서 낸다 한들 출제료가 더 올라가지 않아. 귀찮으니까 그 범주 내에서만 출제를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는 아프거나 어디 가거나 하게 되면 어떻다? 이때는 처분 의무가 배제가 되게 된다. 이렇게 가시는 거야. 그러면 항상 이 문제 처분 의무와 관련한 쟁점을 접근해 가실 때는 포인트 자체를 미리 알고 들어가야 돼. 포인트 자체를 미리 알고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포인트 자체가 뭐냐라고 했을 때 바로 아프거나 어디 가거나라고 하는 거. 아프거나 어디 가거나 요렇게 가야 될 것이고요. 자, 처분 의무와 관련해서 자, 여기 이제 지금 교재 편집하는 과정 하나
빼먹었는데 요거나 체크하십시다. 그냥 머릿속 외워 메모하지 말고 이행강제금이라는 거 처분 의무가 있는데 처분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때 어떻다? 이행강제금 부과할 수 있다. 1년에 한 번이고요. 100분의 20. 요거만 메모를 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행강제금 뭐라고요? 자, 1년에 한 번 100분의 20이라고 하는 거. 제가 편집하는 과정에서 깜빡 이걸 놓쳐버렸네. 그래서 처분 의무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 처분 의무, 처분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처분하지 않았을 때 이행강제금 1년에 한 번 그리고 100분의 20이라고 하는 거. 요건 이제 같이 비교해서 하나 체크를 해드릴게. 자, 우리가 공인중개사법 관련한 주제로서 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보게 되면 자, 처분 의무 등 관련해서 여러분 교재 141페이지 가서 간단하게 체크해 드릴 게 있죠. 바로 이행강제금이라고 하는 거 141페이지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게 됩니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 허가받은 목적에 따라서 141페이지 이용할 의무가 있다. 그 이용기간 위에서 두 번째 줄을 보니까 기본적으로 몇 년? 2년이라고 돼 있고 현상 보존 목적으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을 때 얼마? 5년 동안 이용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이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을 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이때 바로 어떻다?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을 부과할 수 있다. 거기서 보니까 방치 나와 있죠? 100분의 10, 임대 얼마? 100분의 7, 임대 100분의 7이고요. 목적 변경 얼마? 100분의 5라고 하는 것 나와 있죠? 해서 이행강제금 관련해서 아직은 이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출제는 안 됐지만은 과거 공법의 시험 범주 있던 시절에 이용 의무 기간도 출제가 됐어요.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허가받은 목적이라는 것이 현상 보존 목적이면 5년이고 나머지 목적이면 다 얼마? 2년 동안 이용할 의무가 있다라고 할 것. 한편 이 이용 의무 기간 내에 이용을 하지 않고 지 멋대로 이 목적 토지 등을 방치하게 되면 100분의 10, 임대하게 되면 얼마? 100분의 7, 목적 변경은 얼마? 100분의 5라고 하는 거. 이게 이행강제금 세 군데 있거든요. 근데 하나가 건축법에서 이행강제금은 너무 지저분해서 외울 수가 없어요. 불가능하니까. 그럼 버리고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농지법에서 이행강제금 제가 편집 과정을 빼먹었는데 1년에 한 번씩 그리고 얼마? 100분의 20. 꼭 메모해 두셔야 돼. 다시 돌아오셔서 1년에 한 번씩 얼마? 100분의 20에서 217페이지 농지처분 의무에서 파생되는 주제 이행강제금 1년에 한 번씩 얼마? 100분의 20. 요거 메모만 해두시라고요. 이행강제금 1년에 한 번이고요. 100분의 20. 이게 이런 문제들은 괄호 넣기로 출제예요. 그래서 농지법 시험 범주가 넓다 보니까 다 내는 게 아니라 괄호 넣기 기역, 니은, 대것에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할 때 이미 나왔던 것이 1년에 한 번씩 얼마? 100분의 20.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허가구역 안에서 허가받은 목적대로 허가를 받았는데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 등을 하지 않았을 때 방치 100분의 10, 임대 100분의 7, 목적 변경 100분의 5. 이게 토지거래 허가제에 관련한 부분이 되게 될 것이고 이에 대응해서 지금 어디에서 농지법에서 농지를 농업 용도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농업 용도로 활용을 하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 이행강제금 1년에 한 번씩이고요. 100분의 20이라고 하는 것. 그 외 쟁점으로서 대리경작이라는 주제 간략하게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자, 대리경작 농지를 놀리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야, 내가 저 농사를 좀 짓고 싶다라고 했을 때 시군구청장이 대리경작자 지정해 줄 수 있고요. 이것도 숫자만 기억하는 거예요. 자, 대리경작 기간 따로 정함이 없으면 기본적으로 몇 년? 3년으로 보게 된다. 그 다음에 대리경작자는 수확량의 100분의 10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다? 사용료로 지급을 해야 됩니다. 자, 3년은 이미 루틴, 정상적인 숫자고요. 100분의 10 특이하죠? 해서 이미 활용 기본적으로 출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농지법에서 대리경작이라고 하는 거 100분의 10이라고 해서 수확량의 100분의 10이라고 하는 거 해서 이렇게 가게 됩니다. 이게 소위 이용 등에 관한 주제가 되게 됩니다. 다시 간략하게 개념들 정리를 해볼까요? 농지 이용 관련해서 이슈가 됐던 거 위탁 경영 관련해서 하여튼 다 3이다.
부상으로 3월 이상의 치료, 3월 이상 국외 여행 중인 경우, 그 다음에 농작업의 3분의 1을 자기가 담당하는 경우, 또는 30일 이상 농작업에 종사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어떻다? 위탁 경영할 수 있다. 전체적인 뉘앙스는 아프거나 어디 가거나, 아프거나 어디 가거나, 아프거나 어디 가거나, 아프거나 어디 가거나, 이게 위탁 경영 가능한 사유가 되게 된다 해서 지금 3분의 1하고 30일 추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임대차 관련해서 기본 3년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 구조가 되게 될 것이다. 물론 이제 단연생 식물은 다 5년 이렇게 가게 됩니다. 역시 논의 포인트, 임대차 기간 기본 3년 이상으로 잡아줘야 되는데, 임대인이 아프거나 어디 가거나, 제일 이슈가 됐던 게 국가 지자체가 소유하는 농지, 국공유 농지 얼마, 임대차 기간 3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자, 농지, 농업 용도로 활용하지 않게 되면 처분할 의무가 있다. 근데 뉘앙스 아프거나 어디 가거나, 아프거나 어디 가거나, 아프거나 어디 가거나 하면 임대인이 아프거나 어디 가서 농사를 짓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는 처분 의무가 배제가 되게 된다. 아프거나 어디 가거나 다 시리즈가 똑같은 거야. 위탁 경영, 그 다음에 임대차 3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는 케이스, 그리고 처분 의무가 면제가 되는 케이스, 배제가 되는 케이스, 세 가지 다 시리즈가 아프거나 어디 가거나. 오히려 특이할 만한 것이 임대차에서 3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는 게 국공유 농지의 임대차, 이것만 특이한 개념이 된다. 그리고 여기서 파생됐던 개념, 농지를 농업용도로 활용하지 않으면 시군구청장이 처분 명령을 내리게 되는데, 말 듣지 않게 되면 이행 강제금 1년에 한 번씩 100분의 20 비교해서,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서 허가받은 목적도로 이용할 의무, 기본적으로 2년, 현상 보존 목적 등에 있어서는 5년. 근데 그 이용 의무 기간 동안 이용을 하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 100분의 10, 임대 100분의 7, 목적 변경 100분의 5라고 하는 거. 급여 쟁점, 대리경자. 자, 지금 이제 토지 수확량이 100분의 10이었었고요. 기본 기간은 몇 년? 3년으로 보게 된다. 이 정도까지가 소위 이름하여 바로 농재, 이용 등에 관한 주제. 거의 문제에서는 소유와 이용. 자, 소유와 이용에서 주로 이슈가 되게 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 가서 218페이지 농재 보전이라는 주제를 보게 될 텐데, 이 농재 보전 파트는 최근 7년 동안 한 문제인가, 두 문제가 구성이 됐었구나. 그것도 24회 때인가 출제가 되고 쭉 안 나오다가 지금 최근에 아주 어렵게 구성이 됐어요. 최대 2문제, 7년 동안 구성이 됐는데, 자, 이건 이제 이렇게 가셔야, 여러분 자료 보니까 농업진흥적 제도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어요. 소위 이제 우리 시중에서는 절대농지라고 불리는 부분인데, 이게 되게 무식한 얘기죠. 무식하다는 게 뭐냐면, 절대농지, 상대농지 얘기는 올림픽 열리던 1988년도에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절대농지를 농업진흥적, 절대농지 외농지를 바로 상대농지라고 하는 것을 농업진흥적 외농지,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지금 88년도면 98년도, 2008년도, 2018년도, 그래서 거의 32년, 33년의 세월이 흘러서도 시중에서는, 중개업자들은 아주 뻔뻔스럽게 절대 농지, 상대 농지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법 가르치고 이런 거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이게 진짜 사람들의 고집이랄까? 하여튼 무식함이랄까? 할 말이 없어. 32년 지나도 아직도 사람들은 어떤 얘기를 주로 쓰냐면, 밖에 나가서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농업진흥지역 밖에 농지 이렇게 설명하면은 이해를 못해. 그 사람들한테 이해 쉽게 하려면 절대 농지, 상대 농지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지 이 말귀를 알아먹습니다. 하여튼 그러다 치고, 자, 농업진흥지역. 자, 여기서는 이제, 자, 지금 보니까 다 문제 필요 없어요. 어차피 나오질 않아. 이게 17회 때인가 마지막 구성이 되고 안 나왔어. 그래서 지금 이 파트를 갖고 공부하기는 어려운데, 자, 농업진흥지역은요, 농업진흥구역과 보호구역으로 대별해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가십시다. 농업진흥지역, 그 중에서 노른자기가 되는 것을 진흥구역이라고 부르게 될 테고, 옆에 도와주는 땅을 뭐라고 한다? 농업보호구역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문장으로 이제 외워야 되는데, 여러분 자료 보게 되면 농업진흥구역 보지 마시고 보호구역에 밑줄 그어진 게 뭐야? 진 나와 있죠? 밑줄 그어진 거. 그 다음에 용수원 확보 용 나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뒤에가 뭐라고 돼 있어? 바로 보호라는 표현 나와 있죠?
진용보호 이렇게 외우시면 된다고. 한 개만 외워야 돼. 이거 다 보면 미쳐버려. 앞으로 볼 때 뭐라고요? 진용보 이렇게 외워야 된다고. 그래야 감을 잡아. 다시 일단은 키워드부터 외워야 돼. 거의 안 나올 거야. 나올 가능성 거의 없어요. 나와도 답 아니에요. 근데 이게 나올 때마다 개 짜증이 나거든요. 그래서 용어의 정의 진용보호라고 일단 외우셔야 돼. 진용보호라고 일단 외우셔야 돼. 이게 뭐냐면 지능구역의 용손 확보를 위한 땅을 뭐라고 한다? 보호구역이라 부른다. 이렇게 외우시자고. 지능구역의 용손 확보를 위한 땅을 뭐라고 그런다? 보호구역이라고 부른다. 진용보호 이렇게 외우시라고. 이게 거꾸로 내면 헷갈린다니까요. 자, 지능구역은 보호구역의 용손 확보 이렇게 낸 적이 있다고 시험 문제에서 개 짜증나게. 다시 진용보호 해서 어떻게 외우자고요? 지능구역에 농업지능구역에 용손 확보 등을 위해서 필요한 땅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보호구역이라고 부르게 된다. 그래서 자, 지능구역이 뭐라고요? 농업지능지역 중에서도 농사 밤낮으로 뒤지게 지어야 땅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지능구역. 엑기스 노른자의 땅을 뭐라고 한다? 지능구역. 농업 입장에서 훨씬 농사를 빡시게 지어야 땅이 뭐가 된다? 지능구역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지능구역의 용손 확보, 여기다 물기를 대주는 땅을 뭐라고 그런다? 보호구역이라고 정의한다. 아니, 먼저 외우라고. 진용보호라고 일단 외우시라고. 돌아서면 잊어버린다니까. 이게 많이 안 하니까. 지능구역의 용손 확보하는 땅을 뭐라고 한다? 보호구역. 지능구역의 용손 확보를 위한 땅을 뭐라 부른다? 보호구역. 진용보호 거의 영향가 없어요. 진용보호 거의 영향가 없어요. 굳이 이 파트에서 출제를 하게 되면 봐봐요. 여러분 교재 정리했죠? 설치할 수 있다 오른편, 설치할 수 없다. 틀렸죠? 여러분 자료에다가 4가지 예시를 했잖아. 농업진흥구에서 점점점 설치할 수 있다 오른편, 설치할 수 없다 틀린 편. 농업보호구에서 설치할 수 있다 오른편, 설치할 수 없다 틀린 편.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놨다고. 이게 A4용지 한 3페이지래요. 때려 죽여도 못 외워. 책을 들여도 못 풀어. 근데 법정 구조를 봐야 돼. 이게 우리 건축할 때 그런 얘기 했었지. 자, 바닥 면적에 다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무시하게 외웠었어요. 법에는 모두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것만 규정하고 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 구성할 때는 점점점 무조건 다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외워달라고 그랬어. 자, 농지법에서는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만 어떻다? 예시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농업진흥구역이 무조건 시험에 나올 때는 뭐야? 보호구역에는 무조건 뭐야? 다 설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해서 문제 구성할 때 설치할 수 있다 오른편, 설치할 수 없다 틀린 편 이렇게 낸다고. 외우시라고. 설치할 수 있다는 오른편이고 설치할 수 없다는 틀린 편이라고. 아, 이걸 외우시려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파트에서 답을 구성을 한다면 낼 건 한 가지밖에 없어. 행위지야. 그래서 어쨌단 얘기냐? 다 설치할 수 있다. 오른편 다. 혹시 뭐뭐뭐는 설치할 수 없다 그러면 그건 틀린 편. 아, 이걸 외우시라고. 설치할 수 있는 시설만 규정을 하고 있으니까 출제위원들이 그 법조문 A4 용지 2-3페이지에 있는 걸 다 분석을 해서 그걸 제껴서 틀리게 구성 안 하니까 무조건 다 설치할 수 있다. 안 나와요, 거의. 17회 때 나오고 안 나왔어. 14년 동안. 그러니까 이 파트는 준비를 할 수가 없고 해서도 안 되고, 근데 법조문 구조를 보니까 무조건 다 어떻다?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외우셔야 돼. 이게 이제 농업지능적 제도, 진용보호하고요. 무조건 다 어떻다? 설치할 수 있다. 이 정도면 주요 쟁점 다 소화를 하시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농지 전용이라는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농지 전용이라는 것은 농지를 농업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영원히 바꾸는 걸 뭐라고 한다? 농지 전용이라고 부르게 된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 원칙 허가 나와 있죠? 기본 허가 나와 있죠? 허가 나와 있죠? 그래서 문장 읽지 말라고 그랬어요. 1번 보니까 점점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라고 나와 있죠? 내용 보지 말라고 그랬어요. 봐봤자 못 외울 거니까. 무조건 농지를 전용하려면 원칙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장관한테 어떻다?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게 원칙이라고.
신고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신고는요, 시군구청장한테 어떻다? 신고하면 된다 라고 돼 있죠. 구조를 보시라고 허가를 받을 때는 어떻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한테 허가를 받아야 된다. 신고할 때는 누구한테 한다고요? 시군구청장한테 신고하면 된다 라고 돼 있다고요. 아, 이거 시험에 낼 때 장난친다고 뭐뭐뭐를 용도로 전용할 때, 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한테 신고해야 된다. 또는 시군구청장한테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유치찬란하게 낸다고, 짜증나게. 그래서 농지를 전용해서 농업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영원히 바꾸고자 한다. 그럼 어떻다고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한테 어떻다? 허가를 받아야 된다. 농지 전용 허가는 누구한테?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농지 전용 신고는 누구한테? 시군구청장. 이걸 뼈대를 잡아야 돼요. 답은 안 돼도 이걸 알아야지 문제를 해석해 갈 수 있어요. 해서 자, 이제 허가와 신고 협의 있는데 아까 우리 기억나시죠? 주어 신경 농지 전용 허가, 농지 전용 신고를 한 농지에 취득을 할 때 농지증을 발급받아야 된다. 그 주제와 연계가 되는 거야. 자, 근데 농지 전용 허가 있어. 2번 보니까요. 불법 개간, 그다음에 하천 밑줄 그어져 있죠? 읽지 마요. 읽지 말라고요. 하천하고 불법 개가 나와 있잖아요. 이게 시험에 가끔 나와. 근데 읽지 말라고! 읽으면 안 돼, 이게 절대로. 일단 첫 번째 답이 안 돼. 얘는 그냥 항상 사이드로 내는 지문이야. 개념 설명드릴게요. 농지를 농업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영원히 바꾸고자 할 때는 허가를 받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기존의 어떤 토지가 불법적으로 개간이 돼서, 불법적으로 개간이 돼서 그걸 다시 산지로 원상 복구를 하고자 한다. 그때 굳이 허가 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개념. 자, 농지의 정의가 뭐냐면 실제 토지 현상이 농작물의 경작이나 간현생 식물의 재배로 이용되면 그건 뭐가 된다? 농지다. 이게 기본 정의입니다. 그래서 산에다가요, 이 불 싸질러가지고 화전을 일구었다. 이것도 뭐가 된다? 농지가 돼. 지목을 따지지 않는 거야. 지목을 구분하는 게 아니라 실제 토지 현상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거예요. 지목을 불문하고 어떻게 한다? 그냥 실제 토지 현상이 농작물의 경작이 이용되면 이걸 농지라고 정의합니다. 근데 산에다가 불법 개간을 해서 다시 농지로 돌리려고 한다. 산림으로 복구하려고 한다. 그러면 어떻다?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원상복구니까. 그 다음에 하천 나와 있죠. 하천관리청의 허가, 하천 나와 있잖아요. 그 다음에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나와 있잖아요. 하천은 뭐냐면 저런 거야. 우리 요즘에 이제 그 홍수 나고 쌩 난리가 나는데, 평상시에 보시게 되면, 자, 거기 도시 외곽 지역으로 나가서 보다 보면 하천가에 비닐하우스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안 나가봐요? 가도 안 봐? 오직 직진 앞만 봐? 아, 국도 이런 거 타고 가다 보면은 조그마한 하천 등이 있다고, 다리 밑이나 이런 데를 쓱 보게 되면 비닐하우스로 도배가 된 데가 있다고, 그거 다 하천입니다. 첫 번째, 거기는 다 불법 경작자예요, 확률상 99%가. 자, 보십시다. 하천 둔치. 하천 둔치. 농사 잘 될까요, 안 될까요? 겁나 잘 되니까 그래도 농사를 짓지. 아니, 퇴적물이 쌓이고 왔다 갔다 하니까 농사가 잘 된다고.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다고. 아, 농사가 안 되는데 어디 한번 해볼까? 내가 농사를 열심히 지어갖고 농사를 한번 지어봐? 맞짱 떠? 하천하고? 그게 아니라 농사가 잘 된다고. 이게 뭔 얘기하냐면, 우리 공간정보법 볼 때, 아, 이거 좋다. 공간정보법. 어디 있어? 그 다음 페이지 나와 있네. 경계 설정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교재 몇 페이지 가서 볼 거냐면, 224페이지, 자, 225페이지 가서 경계 보겠습니다. 경계. 다 부동산이야.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225페이지에 경계 나와 있죠? 큰일 났습니다. 귀도 안 들리고 이제 눈도 안 보이고 225페이지도 안 보이고 진짜 옆에 짝꿍도 그냥 같이 안 보여? 안 들리고? 225페이지에 경계 나와 있죠? 일반적 기준에서 유아무중 절상 이런 건 쓸데없는 소리고, 최대 만조의 최대 만수의 바깥쪽 어깨 부분 나와 있죠? 바깥쪽 어깨 부분 나와 있죠? 해서 지금 말씀드릴 취지는 뭐냐면 최대 만조의 최대 만수의, 자, 이게 하천이야. 이게 물이 깊어. 그러면 하천 둔치가 있으면 이 부분이 바로 이제
비닐하우스 등을 불법적으로 경작하는 그런 영역이라고. 근데 이 사안에 있어서는 지금 뭐냐면 이 하천 부분에다가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가지고요 농사를 지었다고. 그러면 이걸 다 제거를 한다. 농업 관련 시설을 제거한다 하십시다. 이게 의미상 뭐가 될 수 있다? 농지의 전용이 될 수 있다고. 농업 용도로 활용하고 있다가 다시 원상을 하천으로 복구를 해준다. 그러면 이게 뭐라고? 의미상 농지의 전용이라고. 원래 농지의 전용을 할 때는 어떻게 해라? 농지 전용 허가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한테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했다고요. 근데 둘 다 하천 거기 산지 나와 있잖아요. 원상 복구할 때는 따로 어떻다. 원상으로 돌려줄 때는 그때는 농지 전용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그럼 우리가 외울 게 뭐라고? 자, 개간이라든가 하천 나오면 어떻다. 원상 복구인가 보거나 해서 어떻다. 전용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농지를 농업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영원히 쓰고자 할 때 농지 전용 허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한테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뭐였지? 개간 얘기하고 하천 나오면 어떻다. 이것은 전용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원상으로 돌리는 거니까 이렇게 보셨고요. 다시 원점 돌아가서 뭔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냐면 이제 외울 거 있다. 3번 허가 파트에서 허가를 취소해야 된다. 나와 있죠? 허가를 취소해야 된다. 나와 있죠? 24, 25회 때 나왔던 주제 명령 위반하면 어떻다? 허가를 취소해야 된다. 뒤에 위반 나오면 어떻다? 취소해야 된다. 위반 나오면 어떻다? 허가를 취소해야 된다. 이걸 외우셔야 된다고. 이게 이제 원래 농지법에서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거 재량행위하고요. 허가를 취소해야 되는 거 이렇게 구분하는데 허가를 취소해야 되는 게 딱 한 가지밖에 없어. 위반했을 때 명령 위반은 어떻다? 반드시 허가를 취소해야 된다. 나머지는 다 뭐라고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그래서 지난번에 2번 연속 이걸 답을 뽑았다고. 다시 스토리를 가겠습니다. 농지 전용이라고 하는 거. 농지 전용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한테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게 원칙이라고. 근데 아까 개간이나 하천 이런 거 나오면 원상복구니까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이건 답 아니야. 그리고 나서 답이 됐던 주제 허가 내줬는데 뭐 하라고 했는데 명령을 개쌩을 까버린다 라고 하면 어떻다? 이때는 바로 이때는 농지 전용 허가를 어떻다? 취소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농지 전용 허가를 어떻다? 취소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걸 외우셔야 된다고. 다시 갑시다. 농지 전용 허가 누구한테 받는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한테 허가를 받는다. 두 번째, 허가 받아놓고 이것들이 말을 안 듣게 되면 어떻다? 허가를 취소해야 된다. 그래서 실제로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한테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 자체가 포인트는 아니에요. 근데 체계상 흔들려서 이걸 설명을 드린 것이고 허가를 취소해야 된다. 이 쟁점이 있겠고요. 두 번째 신고 나와 있죠. 봐봐. 괄호 열고 점점점으로 농지를 전용하려는 경우 시군구청장한테 신고하면 된다. 다 오른편이야. 외우셔야 돼. 자, 아까 우리가 농업진흥구역에서 점점점을 설치할 수 있다. 농업보호구역에서 점점점을 설치할 수 있다. 이런 주제 있었죠. 똑같은 논리 구조가 됩니다. 자, 우리 농지법에서는 신고만으로 전용할 수 있는 케이스를 A4용지 한 서너 페이지로 예시를 하고 있다. 무조건 구체적인 항목이 나오면 다 뭐로 할 수 있다? 신고하고서 전용을 할 수가 있다. 신고하고서 다 전용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기준으로 보면 아까 218페이지에 농업진흥지역에서 행위 제한에서 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다. 보호구역에 설치할 수 있다. 이거 패턴을 잡아내듯이 농지 전용 관련해서는 점점점 전용하고자 할 때는 어떻다? 신고로서 시군구청장한테 신고로서 다 전용을 할 수가 있다. 이걸 체계를 잡아야 된다고. 텍스트를 쳐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절대 못 외운다니까요. 특히 자, 앞쪽에 이런저런 구체적인 예시 항목이 나오면 손을 못 댄다고. 그래서 여기는 많이 나오는 파트가 아니니까 방법이 없어요. 완전 그림 구조 가지고 찍어 가야 되는 거지. 이걸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생각 꿈에도 하시면 안 돼. 그래서 구조 무조건 다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으니까 점점점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자, 무조건 다 설치할 수 있으니까 다 설치할 수 있다. 그리고 원칙은 허가지만 구체적인 항목, 뭐 농업인 주택이라든가 농업용 창고라든가 하여튼 어떤 구체적인 팩트가 주어지게 되면 무조건 다 뭐야? 신고로서 설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농지보전 부담금 나와 있죠? 해서 책에 보니까 농지보전 부담금. 자, 키워드 뭐라고요? 전용하고자 할 때는 어떻다? 보전 부담금을 내야 된다라고 돼 있죠? 전용하고자 할 때는 어떻다?
보전 부담금을 내야 된다. 그래서 농지를 전용하게 되면 돈 됩니다, 사실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이야. 농지가 전답 과선이 지목이 보통 될 텐데 그걸 형질 변경을 통해서 농지를 전용을 하게 되면 땅값이 10배씩 뛰어버린다고. 그러면 어떻게 돼? 사람들이 농지를 전용을 하려고 몸부림을 칠 거야. 수도권에 있는 농지 등은 무조건 전용하는 게 대박이야. 요즘에 얘기들 이제 저기 한참 뜬다고 그래요. 수도권에 있는 심지어 천안권까지 하고 있는 짓거리가 뭐냐면은, 농지에다가 창고를 짓는데요. 창고를 짓는데, 그게 이제 왜 창고가 쌩 난리가 났냐면, 지금 그 코로나19 요 사건 때문에 기존의 그 대기업이나 유통 이런 파트에서 창고가 2배, 3배, 4배가 필요해졌다는 거야. 기존에는 예를 들어서 3평짜리 창고에서 소화할 수 있는 물량이 이제는 거리를 띄어서 작업을 해야 되니까 3배, 4배, 5배가 필요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한참 유행하고 있는 게, 이 수도권뿐만 아니라 천안권까지 내려가서 다들 물류창고 확보하려고, 물류창고를 대부분 어떻게 확보하냐면 농지 전용해서 하는 거야. 농지를 전용하는 거라고. 농지를 농업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쓰는 거, 전용. 근데 그때 뭘 내야 된다고요? 농지 보전 부담금이라는 것을 내야 된다. 그래서 물론 이제 요즘에 그 아까 물류창고 이런 사건들은 얘기 들으면은 워낙 큰 돈이 되기 때문에 뭐 농지 보전 부담금 내더라도 전혀 미동도 할 필요 없이 이게 남는 장사가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몇백 평, 몇천 평짜리 땅이 중간에 뚝뚝 떨어져 있는 게 없다고. 그러니까 전용을 할 수밖에 없다. 근데 전용을 하려면 허가나 신고의 대상이 보통 신고 대상입니다. 이런 것들은 대부분이. 근데 이때는 어떻다? 농지 보전 부담금을 내야 된다. 그럼 결론은 뭐야? 전용 안 하면 어떻다? 보전 부담금을 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전용 안 하면 어떻다? 보전 부담금을 내지 않는다. 전용을 안 하는 게 뭐야? 타용도 일시 사용이라는 개념. 타용도 일시 사용은 일시적으로 농지를 농업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타용도 일시 사용. 그래서 보전 부담금은 전용 허가든 신고든 협의든 전용이 있으면 어떻다? 보전 부담금을 내야 할 것이고, 전용이 없으면 어떻다? 보전 부담금을 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뼈대 잡으셔야 돼. 이 파트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거기 지목 변경할 수 있다 없다? 지목 변경할 수 있다 없다? 거기 보니까 지목 변경할 수 있다 없다 써 있어요. 있다고 써 있잖아요. 앞을 읽지 말라고. 그냥 이건 답 사이드 지문이야. 지목 어떻게 할 수 있다? 변경할 수 있다. 앞에 읽지 말라고 그랬어요. 읽으면 뒤져버립니다. 힘들어져서. 중요 쟁점이 아니니까. 농지 전용 관련한 쟁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농지를 농업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영원히 바꾸는 걸 뭐라고 한다? 전용. 그래서 전용을 할 때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원칙. 근데 아까 개간 얘기하고요. 하천 나오게 되면 어떻다? 이건 원상복구니까 따로 이 전용 허가를 요구하지 않는다. 제일 중요한 게 점점점을 설치하고자 할 때 어떻다? 신고로서 전용을 할 수 있다. 시군구청장한테 신고하고 전용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점점점을 전용할 때는 어떻다?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어떻게 할 수 있다? 전용할 수 있다. 그 점점점 괄호 안에는 뭐가 들어가든 간에 무조건 다 어떻다?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전용할 수 있다. 이걸 외워야 된다고. 이게 출제 포인트라고. 이게 출제 포인트. 괄호 넣어놓고 이상한 말 넣어놓게 되면 헷갈린다고.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출제 포인트. 나머지는 책에 얘기했고, 두 번째 전용 허가 등을 어떻다? 취소해야 된다. 명령 위반하면 어떻다? 위반하면 허가를 취소해야 된다. 위반하면 어떻다? 허가를 취소해야 된다. 이거 쉽게 나올 때는 취소할 수 있다 해서 틀리게 뽑아줄 거예요. 이거만 의무적 취소 사유. 세 번째 출제 이슈. 전용을 하게 되면 어떻다? 보전 부담금을 납입을 해야 된다. 그러면 타용도 일사용 등은 어떻다? 보전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여기까지가 농지법 관련 쟁점 보셨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